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2차시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65쪽이고요. 문제를 먼저 풀고 반드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말을 하는 화자들이 서로 전달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합의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에 languages are regional. 언어는 지역적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화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Languages were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s or by decree. 전문가 위원회라던가 여러분 decree는 밑에 이제 법령, 법원이 만든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하거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왔죠? Gradually, 점차적으로 evolved, 진화한 것이래요. 뭐로부터? Out of people's interaction with each other.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요. 그리고 and 다음에 their desire.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desire, 욕구를 느끼겠어요? 어떤 열망을 가지겠어요? 상호작용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 people's interaction with each other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소통하다라는 의미의 communicate.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정답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Separation, physically or social. 자, 분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분리가 물리적인, 거리상, 장소상 그런 분리든 social, 사회적인 분리든.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런 분리는 Brit's new dialect, 새로운 어떤 방언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부터 점차적으로 진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지역성을 띠는 언어가 생기겠고, 그다음 분리가 사회 내에서 또는 물리적인 분리가 생겨나면서 더 새로운 방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as long as there is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분리된 상황이라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language boundaries, 언어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are more solid, 더 확고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확고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 무엇보다 더 확고해지느냐? Names for languages or national border might suggest. 자, 우리 언어를 위한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밑에도 나오겠지만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정해놔요. 그럼 national border, 국가 경계선이 있어요. 국가 경계는 우리가 쉽게 넘나들지 못하니까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겠죠. 다르겠죠. 즉,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이름 또는 국가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보다 언어의 경계가 훨씬 더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앞문장에 예시 나왔잖아요. 그죠? 새로운 방언들이 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라고 했어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이런 언어적인 경계가 더 확고하다라는 말이 맞을까? 아니면 유연하다라는 말이 맞을까?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여기 약간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앞문장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예시가 나와요. 볼게요. For example, I grew up in Germany. 자, 나는 독일에 살았는데요. 독일에 살았는데 어떤 거리에 살았느냐? A stone throw away from the Dutch border. 네덜란드 국가 경계선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았대요. 여러분들 유럽의 그 지도를 보시면 독일을 옆으로 여러 나라들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부분 네덜란드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에 어딘가에 살았던 것 같아요. My parents' version of German. 좀 어땠을까? Their local dialect rather than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보다는 좀 더 지역적인 방언이었대요. 근데 이것이 뭐랑 비슷했냐?
to the local dialect on the Dutch side. 그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지역 방언과 매우 유사했대요. 지금 우리 문맥의 흐름상 봤을 때 언어적 경계가 굉장히 확립이 되어 있으면 딱딱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비슷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비슷하게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이제 뭔가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보고 답을 골라볼까요? The Germans, 독일인들은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고지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독일인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인들도 the Dutch may not understand High German. 그 독일인들이 쓰는 독일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그 국가 경계의 어느 한쪽이든 살고 있는 농부들은 use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의 similar 맞죠? 그럼 3번의 solid가 틀린 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막 끝까지 읽어보고 올라가 볼게요. They are neighbors after all. 결국에는 그들은 이웃일 뿐이다. 자, 아까 우리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나 물론 분명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용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는 is part of the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 서부 게르만어의 어떤 방언 연속체의 일부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선을 칠해놓은 게 서부 게르만어족들이에요. 근데 이제 컨티뉴엄은 하나의 연속체에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띠처럼 쫙 이렇게 퍼져 있는 연속체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유사한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연속체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경계는 우리가 딱 분리해 놓은 그런 언어 또는 국가 경계선 보다 그것이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개념이고 훨씬 더 유연하고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언어로 불리는 언어일지라도 사람들은 의사소통과 그런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게 되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유사한 언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밑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보실게요. Fashion functions. 자, 이번에는 패션에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패션은 기능을 합니다. As fashion, 패션으로서. Only in the environment. 오직 어떤 환경에서만요. 그런데 그 환경이란 어떤 환경이냐? For which it is determined.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환경이요.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뒤에 존재해야 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패션이 결정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패션으로서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this applies globally. 자, globally 하면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라고 알고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도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지문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되는 어떤 환경으로 이제 패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is means that a bathing costume at the opera, 오페라를 하는 그런 공연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이 will not be perceived. 뭐로 인식되는 게 아니냐. 다시 나왔죠? By visitors,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as fashionable or unfashionable, 유행에 민감하든 또는 유행을 따르지 않든 요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but, 자, 나레이 but 구문 나왔죠? First and foremost, 다른 무엇보다도 as an incorrect, 부적절한 or unsuitable, 적합하지 않은 그런 복장으로 여겨질 것이에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라는 극장의 장소와 수영복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뭐 유행을 따르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object.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계속 하는 거야. 자, 물체는요, 사물은요, are perceived, 인지돼야죠. in context with their surroundings. 그것의 주변 환경과 같은 환경과 함께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인지되어진대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환경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surroundings 적절하죠? 좋아요. 그리고 processed cognitively.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인지되고 인지적으로 처리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정보, 문맥, 맥락적인 정보와 함께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advertising, 광고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요것을 이제 어느 정도 takes advantage of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해요. 이 장소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ttract more attention. 더 많은 주의 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보다 무엇을 통해서? Via an unusual locational reference. 독특한 장소적인 관련성.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페라는 오페라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장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베이딩 수트 이런 것도 당연히 수영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장소적인 특징을 갖다가 중요하게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unusual 요것도 적절해 보여요. 그 다음 계속 할게요. 자, 이러한 수영복은요, will not as long as society has not agreed on this. 자,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는 한, 이것은 will not be accepted as fashion. 패션으로서 용인되지 않을 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이 not에 맞춰서 본다면 적절하죠. accepted. Quite apart from the functional and moral components. 자, apart from은 뭐뭐와 별개로 무엇을 제외하고 란 뜻이에요. 기능적인 요소나 어떤 도덕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는 꽤 좀 별개로, 그러니까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the bathing costume, 수영복이라고 하는 것은 strengthen the added value,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강화시켜 준대요. 자, 그럼 우리 어떤 부가적인 가치인지 한번 볼까요? refers to the environment of the opera. 오페라의 어떤 환경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가치를 수영복이 여러분 더 강화시켜 줄까요? 강화시키기보다는 좀 부족하고 좀 결여시킨다, 좀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페라라고 하는 환경은 장소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 such as elegance, 좀 우아함 또는 festive quality,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뭐 분위기나 뭐 속성 또는 glamour, 화려함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들이죠. 당연히 이런 부가적인 가치는 수영복으로 우리 표현할 수 없겠죠. 자, 그러나 temporary, 동시대의 flexible society, 유연한 융통성 있는 사회는 우리 이거 예전에도 공부했던 단어죠.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뭐를요? uphold the vestimentary demands of space. 그 장소라고 하는 복장과 관련된 요구를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위가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에서는 장소적으로 반드시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여기 뒤에서는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적절하죠. 자, 그러면 이 장소 목장과 관련한 장소의 그 요구는 어떤 요구였냐? 19th century bourgeois society made. 그 당시 이제 19세기 1800년대 시대의 그 중산층 사회가 만들었던 그런 요구라는 거고, 그다음 and가 나왔어요. 아, 이번에는 관계사절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것이 continue to have an effect into the 1950s. 1950년대까지 그 효과를 계속 지속한 그런 요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or example, evening wear at the opera. 오페라에서는 야회복, 이브닝 가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오페라에서 입어야 하는 그런 드레스 이런 것들을 입어야 한다라고 어떤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는 flexible,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페이지 넘겨서 교재 66쪽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maintains certain key belief, 핵심 믿음, 핵심 여기서는 뭐 신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특정한 요런 신념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신념이란 무엇이냐? That are centrally important to that culture. 그 문화에 우리 central 하면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upon which 이 핵심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Upon which all secondary beliefs are predicated. 자, 이때 우리 upon which 계속해서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upon을 뒤로 옮겨본다면 which all secondary beliefs are predicated up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우리 predicate는 단정짓다, 단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be predicated upon 하면 뭐뭐에 근거를 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수적인 우리 세컨더리 지난번에 봤던 단어예요. 자, 부수적인 신념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핵심 신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이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These key beliefs. 자, 이러한 핵심 신념은 cannot be easily given up. 이게 쉽게 포기되어질 수 없대요. 왜냐하면 if they are, 자, 이때는 given up이 지금 생략된 거죠. 그들이 포기되어지면 everything falls. 자, 아까 모든 부수적인 신념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그 핵심이 무너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겠죠. 모든 것이 fall, 다 무너지게 돼요. 자, 우리 앞문장에서 모든 신념들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단어는 괜찮네요. 그리고 the unknown once again rules.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지배하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념이 한 문화권에서 만들어지면 쉽게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Western morality and behavior.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 이런 것들은 are based on the assumption. 어떤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이란 every individual is sacred. 모든 개개인은 sacred, 신성하다라고 하는 가정이래요. 우리 동격 대절 지금 나왔죠? 자, 그래서 모든 개개인이 신성하다, sacred하다라고 하는 게 이 서양 문화권의 핵심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념 여기서 바로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음 문장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belief, 이러한 신념은요, was always present in its nascent form. 초기 단계, 초기 형태로 among the Asian Egyptians,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미 존재를 해왔었고, 그리고 이것은 provides, 제공하고 있어요. The very cornerstone of Judeo-Christian civilian. 유대교나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운명, 이것의 주춧돌을, 즉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제 신성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Successful challenge to this idea. 자,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좀 성공적인 도전은, 자, 도전이라고 했어요. 도전은 그러니까 일단 이 서양 사람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려는 시도인 거예요. 이런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would invalidate. 자, 우리 valid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많이 봤었죠? 유효한, 그리고 validate는 유효하게 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요. in이 붙었기 때문에 뭐가 틀렸음을 입증하다, 무효로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the actions and goals of the Western individual, 서구의 그 개인들에 대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핵심 신념으로 인한 행동이나 목표 이런 모든 것들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신념에서 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음을 당연히 입증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challenge라는 단어 덕분에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또 도전은 이렇게 전복시키려는 도전은 would destroy the Western dominance hierarchy. 이 서양의 지배 위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거래요. 그 지배 위계란 the social context for individual action.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사회 그 개개인들이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지배 위계가 생기겠죠. 위계도 무너지게 된다, 부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In the presence of this central assumption, 이러한 중추적인 어떤 assumption, 가정의 존재에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중추적인 assumption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가 되겠어요? key belief가 되겠죠? The body of Western law. 자, 이러한 서양의 법의 어떤 근간은요. 이 서양의 법은 즉 좀 형식화된 신화이자 성문화된 어떤 도덕성인데요. 성문화라는 건 글이나 문서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근간이 erodes 약화되고 fall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핵심 신념이 존재하면 이런 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겠죠.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4번의 presence보다는 뭐가 적절할 것 같나요? absence가 적절할 것 같죠?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핵심 신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there are no individual rights. 개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no individual value. 개개인의 가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the foundation of the Western social and psychological structure. 이 서구의 사회의 구조 또는 심리적인 구조 이것의 근거, 토대 이런 모든 것들이 dissolves. 우리 dissolve는 녹다, 용해되다라고 우리 외웠었죠. 결국엔 녹아서 사라지다, 소실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신념이 없어지면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The Second World War and Cold War 그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과 같은 것들도 were fought largely 되게 뭘 위해서 벌어졌냐면 to eliminate such a challenge 이런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도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다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핵심 가치가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시도 우리가 뭐 냉전이나 2차 세계대전인지 뭔지는 몰라도 전쟁이잖아요.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지문은 이제 맨 앞에 있는 문장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뭐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에서 absence로 가는 게 적절하겠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atire's favorite target. 자, satire라고 하는 건 풍자라는 거예요.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면 those who imagine. 자,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that they are wiser.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현명하다. 또는 better than others.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 imagine은 상상하다, 믿다라고 우리 많이 외웠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의미도 우리 같이 기억해 보시게요. 자,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질문은 어떤 풍자의 대상이 누구냐, 풍자의 대상에 대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In some periods, 자, 어떤 시기에 that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self-righteous clutch. 자,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이 말하는 건, that이 의미하는 건 앞문장에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즉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독선적인 성직자들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그럼 왜 풍자의 대상이 됐냐면 who show off their supposed superiority. 자, 그들이 말하는 소위 우월성 이런 걸 과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누구한테? To the laity. 자, laity는 우리 밑에 나와 있는데 평신도 일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layman이란 단어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layman은 가끔 expert의 반대 개념인 비전문가로서 또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에게 소위 자기가 말하는 우월성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ince the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the intelligentsia. 자, intelligentsia라는 것은 지식 계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지식가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학문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자, 이 사람들이 plays the same role. 똑같은 역할을 했다. 풍자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금 풍자의 대상이 또 바뀌어가고 있네요. 우리가 앞문장에서 계속 풍자의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대상은 변화했다라는 맥락에서 same이라는 거 적절한 것 같죠? 계속 가볼게요. 자, intellectual은 여러분 잘 알듯이 지식인이란 뜻이죠. 자, 지식인들은요 are drawn 이끌려요. 어디에? to theory 어떤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은 that offer the key to human affairs 인간사의 어떤 여기서 이제 해답 이런 정도로 우리가 키를 이해해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이론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y almost always imagine. 그리고 그들은 항상 거의 항상 이렇게 생각했대요. theoretical knowledge. 이론적인 지식이 far superior to practical wisdom. 우리 practical은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가, 이런 지식이 실제적인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from the satirist's perspective, 이런 풍자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the reason is obvious. 이유는 되게 명백하대요. 이 이유란 앞에서 이 지식계급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if theory rules the world, 자, 이론이 만약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The theorist, 그 이론가들이 should rule the world. 당연히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죠. As Tolstoy put it,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It is natural and agreeable for learned people. 자, 이때 우리 it 그리고 to 부정사 보이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겠죠? 자, 이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보이네요. 자, learned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학문이 높고 박식한 사람들이 to think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동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To think that their class, 그들의 계급, 즉 지식 계급이 the basis of the movement of all humanity, 모든 인류의 움직임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게 동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지식 계급의 그러한 이제 생각에 따르면 이건 뭐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If we have histories,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진다면 자, 어떤 역사냐? 자, trace something to 하면 무엇을 to 이하에 있는 때까지 추적하면서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들의 어떤 이유를 man of ideas. 그러니까 이런 지식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있죠. 요런 지식인들까지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뭐 지식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혀내는 역사라는 거죠. 하지만 none to the activity of merchants or shoemaker. 그 사건의 원인을 어떤 상인이나 신발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으로까지 추적하지 않는 역사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면 that is only because 이것은 오직 merchants and shoemakers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상인들은 do not write histories 역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계급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The worldly success of merely scholarly people. 자,
그러므로 therefore 단순히 이런 학문적인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공은 그러므로 seem to them an injustice 부당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to be remedied 어떻게 되어야 될? 바로 잡아져야 될 우리 레마디도 외운 단어죠. 여러분 세속적인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이란 뜻이고 명리를 추구하는 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 자체를 알면 뒤에 scholarly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이 적절하느냐? practical, 좀 실용적인 요런 단어가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온 them, 이게 이제 또 누구를 지칭하겠어? 앞에서 나온 이 학자들, 지식인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실제적인 지식을 쫓는 사람들, 즉 뭐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다른 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수정되어져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놓쳤다. 그럼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The wealth of those who or produce things. 자, 뭔가를 만드는,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 즉 앞에 나왔던 worldly success of merely practical people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seems like some sort of trick 속임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If not that 어떤 도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속임수로 그들한테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쌤이랑 같이 계속해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번 쭉 읽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어떤 실용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안 좋게 보여졌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교재 67쪽의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n important norm that people learn. 자,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어떤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는 뭐냐면 is that when we become angry, 우리가 화가 날 때 we need to hold our tempers in check. 자, 우리 템퍼 예전에 봤던 단어예요. 화, 노여움 이런 단어인데요. 이 화를 뭐 해야 하냐?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Not physically asser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화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중요한 규범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지문은 우리가 뭔가 화를 억제해야 하는 그런 규범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네요. 자, 그러므로 thus we are socialized. 우리는 사회화되었어요. 뭐 하도록? To avoid behaving aggressively in a physical manner. in a manner 하면 우리 뭐뭐 방식으로 란 뜻이었죠. 신체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피해라 라고 사회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념, 이러한 믿음은 inhibits us. 우리 inhibit은 억제하다, prevent랑 같은 단어죠. 유사한 단어죠. 그래서 from을 쓰는데 우리로 하여금 behaving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억제해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however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화를 억제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피해야 된다라고 사회화되어졌다라는 1번의 내용은 적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however 뒤에가 또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The media, 미디어가 영화나 뭐 미디어, 소셜 미디어들이다. 이런 모든 미디어들이 present 뭘 제시해줘요? A continual stream of messages. 어떤 일련의 메시지들을 끊임없는 메시지들을 제시해 준대요. A stream of는 일련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where violence 이 폭력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이 폭력이 used successfully to solve problem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however 뒤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사회화되었으나 미디어는 좀 다르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 successfully도 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More often than not. 자, 흔히 보통 대개 it is the good characters or heroes who use violence in a rewarded manner. 자, 여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강조 구문이 사용되고 있죠. 자, 후 이하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보상받는 방식으로서 어떤 그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서 뭐 좋은 인상을 받는다거나 상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방식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제 선의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착한 캐릭터나 등장인물들이었어요. 영웅들이었어요. This stream of media, 이 일련의 미디어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냐? In which violence and physical aggression is portrayed as a good thing. 어떤 폭력이나 신체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묘사를 한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gradually alters our belief.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요. 어떤 믿음? That violence is bad.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을요. That is, 즉 our socialized inhibition, 우리가 사회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 있죠. 그 제어되고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점차적으로 erodes,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뒤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시킨다라는 alter, 적절한 단어 맞죠? 자, 이러한 점차적인 wearing down of a person's socialized belief, 사람의 사회화된 믿음을 악화시키는 이 행위는, 그런데 우리 사회화된 우리 믿음이 뭐냐? That the use of violence and aggression, 폭력과 공격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unacceptable, 용납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었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대절이 앞에 있는 belief에 대한 대절이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것이 has been labeled, 이제 뭐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느냐면 this inhibition effect, 탈억제 효과라고 불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나쁜 행동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뭔가 억제하고 있었던, 제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서져 버린다라는 거죠. 공격이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죠. We are socialized. 우리는 사회화되어졌어요. In a way, 어떤 방식? To inhibit aggressive behavior.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으로서요. 그래서 when the 미디어가 show that our favorite characters behave aggressively, 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that this results in them getting what they want.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미디어가 우리가 진짜 선호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결과를 그것이 초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we behave our inhibition enhance, 우리의 제어가 향상되게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 erodes, 요런 걸로 답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사회화되었어요.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회화되어졌어요. 하지만 자꾸 미디어에서 이런 폭력이 자꾸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이런 것들이 더 억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erodes 이 단어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라고 폭력을 그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변화시켜버리고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탈억제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들을 통해서 또 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답이다라는 것도 고르실 수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온라인상의 이런 탈억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익명성에 가려져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게시하거나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탈억제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문에서는 미디어 영향으로 우리가 억제하던 공격성 이런 것들이 표출되게 된다라는 탈억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참고로 온라인상의 탈억제 효과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8번입니다. 노먼 오웬 스미스. 자,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An ecologist at the University of Witwatersrand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Witwatersrand라고 하는 대학의 생태학자예요. 이제 이 사람은 has made a careful study. 굉장히 꼼꼼한 어떤 연구를 했대요. Of what he calls mega herbivores. 그가 초대형, 우리 메가는 초대형이란 뜻이 있죠. herbivore 요거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랑도 정리했었던 단어예요. 초식동물인데요. 몸집이 엄청 큰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었대요. 여러분 메가 herbivore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 문장 보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elephants, rhinos and hippos. 코끼리, 코뿔소, 하마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The only surviving land mammals. 이제 육지에 사는 포유류들인데요. That weigh more than 1,000 kg as adults.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다 자란 동물 성체가 되면 1,000kg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그런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 포유류 요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래요. 자, 메가 herbivores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죠? 굉장히 큰 동물인 것 같아요. 자, their size he has found. 자, 그가 발견하기를 그 크기가 makes these animals ecologically unique. 이러한 동물들을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여러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유니크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더 가볼게요. Adult, 성체, 다 자란 동물이 되면 are so massive,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that they are immune to the attacks of lions and other large predators. 자, 우리 immune 하면 면역 있는 이런 뜻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자나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그러나가 나왔어요. Mega herbivores 이러한 초대형 초식 동물들은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impacts of human hunting. 인간의 사냥의 영향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대요. 자, 우리가 얘도 있고 또 바로 앞 문장에 그 공격의 이뮤니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내용 적절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취약하다, 면역이 없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다음 부분에서도 이게 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Owen Smith calculates. 자, 이 사람은요, 그 계산을 해봤어요. That the potential growth rate, 잠재적인 성장률 무엇에? Of an African elephant population. 아프리카의 코끼리 개체 수의 그런 잠재 성장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이 no more than, no more than 하면 여러분 only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다만 이 정도인 이런 의미입니다. 뭐에 그치지 않느냐? 6.5% per year 1년에 6.5% 6.5%밖에 안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느린 편이죠. Such a slow breeding species, it says. 그가 말하기를 breeding, 우리 낳다,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들은 would be doomed. 우리 doom 하면 불행한 결말을 맺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주로 수동태로 불행한 결말을 맺다 라고 해석해요. 불행한 결말을 맞을 거예요. If any efficient predator began to focus on it.
자,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효율적인 포식자들이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리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잔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몇 마리라도 빨리 포식 또는 그 포획해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들의 성장이 더 느려지고 더 안 좋아지겠죠. 또는 멸망에 이르기까지 되겠죠. He believes 그가 믿기에 이것은 exactly describe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The situation of Pleistocene elephants 홍적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큰 그런 코끼리가 되겠죠. In the Americas 아메리카에 있는 대륙에 있는 이 홍적새 코끼리의 상황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웬 스미스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뭘? The fact, 어떤 사실을요. 자, 어떤 사실인지 설명이 또 나오죠. 대절 갈게요. The great majority of known ice age kill sites. 빙하기의 그 사냥터, 사냥 현장 이것이 involved mammoths and mastodons. 자, 뭐 매머스나 마스토돈 이것도 메가 헐비보어들이겠죠. 이 많은 초대형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as evidence 어떤 증거로 해석을 했대요. 자, 어떤 증거냐? That they were humans dislike prey. 여러분들 사실 이 문장 자체에서도 우리가 dislike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죽인 게 초대형 동물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얘네들을 먹이로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dislike라기보다는 preferred 이런 단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인간의 그 영향력에 취약했다라는 단어도 적절한 단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There were plenty of smaller animals around. 주변에는요, 더 작은 동물들이 있었대요. 뭐 할 수 있는 동물이냐? To sustain them. 인간을 여기선 댐은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동물들이 주변에 널리고 널렸대. It's a couldn't bag a mega mammal. 우리 bag는 플라스틱 백, 봉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동사로는 동물을 잡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형 포유류들을 죽일 수 없을 때 죽일 수 없었더라도 작은 동물들을 주변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So human hunting pressure 인간의 사냥 압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이 did not let up 그 as elephant numbers dwindle 그 코끼리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약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 문장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때 sustain 같은 경우는 우리 뒷문장에서 이것이 없더라도 약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신 먹고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격 수업 영상 시청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면 학교에서 쌤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